구렁이야, 나를 도와주어. 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주어. 구렁이들아, 진격하라! 집안을 휘저어라! 뱀이야! 뱀이야!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어느 고을에 김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하던 집안이라 재산도 많고 권세도 대단했는데, 하지만 그 성품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답니다. 집안의 노비들을 함부로 대했고 세금을 횡령하고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누구든 가차 없이 벌을 주곤 했지요. 김대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김승우였습니다. 25살의 젊은 양반이었지만 아버지를 빼닮아 못된 짓을 일삼았답니다. 노비들을 때리는 것을 즐겼고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렸으며 집안의 계집종들을 희롱하는 게 일상이었지요. 김대감 댁에는 순이라는 계집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35쯤 되었는데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답니다. 순이는 대대로 김대감 집안을 섬기던 종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아왔지요. 순이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석동이었는데 올해 15살이었답니다. 아버지는 순이가 어릴 때 병으로 죽었고 석동이는 어머니 손에 자라났지요. 석동이는 총명하고 부지런했는데 김대감 댁에서 머슴 일을 하며 어머니를 도왔답니다. 그런데 석동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태어날 때부터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가 짖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고, 소가 울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으며, 새가 지저귀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들렸답니다. 어릴 적 일이었습니다. 석동이가 5살 때 마당에서 놀다가 개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며 짖었는데 석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중얼거렸지요. 그 모습을 본 순이는 아들이 혼자 노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도, 보름 후에도 석동이는 계속 동물들을 보며 혼잣말을 했답니다. 소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닭을 보며 웃고, 새를 보며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지요. 순이는 점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석동이를 불러 물었는데 석동이는 순진하게 대답했답니다. 동물들이 하는 말이 들린다고, 개가 배고프다고 해서 밥 달라고 했다고 말이지요. 순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석동이는 계속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개가 뭐라고 했는지, 소가 어디가 아프다고 했는지, 새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자세하게 말했지요. 한 달쯤 지나자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날 소가 다리를 절뚝거렸는데 석동이가 소의 발에 가시가 박혔다고 말했답니다. 순이가 확인해 보니 정말로 가시가 박혀 있었지요. 순이는 아들을 안고 떨었습니다. 석동이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신했는데, 하지만 이건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일이었답니다. 순이는 석동이를 방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지요. 석동아, 엄마 말 잘 들어라. 내가 동물 말을 알아듣는 건 신기한 일이지만 절대로 남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석동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엄마? 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천한 노비란다. 만약 대감께서 내가 이상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남들 앞에서는 동물하고 이야기하는 척하지 마라. 석동이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석동이는 더욱 조심했답니다. 동물의 말이 들려도 남들 앞에서는 대답하지 않았고 혼자 있을 때만 몰래 동물들과 대화를 나눴지요. 세월이 흘러 석동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크고 체격도 튼튼해졌는데 김대감 댁에서 머슴 일을 하며 지냈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 나르고 온갖 힘든 일을 다 했지요. 하지만 석동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답니다. 문제는 김대감과 그 아들 승우였습니다. 김대감은 순이를 특히 못살게 굴었는데 순이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매질을 하고 밥을 굶겼답니다. 순이는 늙어가면서 몸도 약해졌지만 김대감은 전혀 봐주지 않았지요. 승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머니를 괴롭히는 걸 보면 석동이는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곤 했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이가 김대감의 옷을 빨다가 그만 실수로 찢어버렸습니다. 옷이 낡아서 빨다가 찢어진 것이었는데 김대감은 화를 냈답니다. 순이를 마당으로 끌고 나와 매질을 했는데 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용서를 빌었지만 김대감은 멈추지 않았지요. 석동이는 밭에서 일하다가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마당에서 어머니가 맞고 있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석동이가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노비가 막아섰답니다. 가면 안 된다고 석동이까지 맞을 거라고 했지요. 석동이는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답니다. 매질이 끝나고 순이는 쓰러졌습니다. 석동이는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는데 순이의 등에는 피가 배어 있었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이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석동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내 등의 상처가 깊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석동이는 어머니를 돌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언젠가는 김대감에게 복수하겠다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석동이는 그저 15살 머슴에 불과했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대감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석동이는 고민하다가 문득 깨달았답니다. 자기에게는 남들이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동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석동이는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소 한 마리가 누워 있었는데 석동이를 보고 고개를 들었답니다. 석동이는 소에게 다가가 앉았지요. 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석동이가 오늘도 힘들었느냐고, 어머니는 괜찮으시냐고 했답니다. 석동이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가 또 매를 맞으셨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대답했지요. 소는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석동이는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는 방법을 찾을 거라고 했답니다. 석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답니다. 자기에게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써먹을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이지요. 석동이는 마당에 개를 불렀습니다. 검둥이라는 이름의 늙은 개였는데 석동이와 오래 친구였답니다. 검둥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는데 석동이는 조용히 부탁을 했지요. 앞으로 부탁하는 일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다른 동물 친구들한테도 부탁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답니다. 검둥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 석동이는 자기들 친구니까 뭐든 도와주겠다고 했답니다. 석동이는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중얼거렸지요. 곧 김대감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고, 자기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석동이는 계획을 세워놓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에게 복수하는 계획,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는 계획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계획에는 동물 친구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었답니다. 챕터 2 첫 번째 복수. 석동이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힌 김대감에게 복수를 하려면 조심스럽게 해야 했는데 절대로 자기가 배우라는 걸 들키면 안 되었답니다. 석동이는 동물들과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를 시작했지요. 먼저 석동이는 쥐들을 만났습니다.
김대감 댁에는 쥐가 많았는데 곳간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방 안에도 있었답니다. 석동이는 밤에 몰래 곳간으로 가서 쥐들을 불렀지요. 쥐 한 마리가 삐걱거리며 나타났습니다. 회색 털에 날쌘 몸놀림을 가진 쥐였는데 석동이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석동이는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곳간의 쌀을 조금씩 먹어달라고.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먹으라고 했답니다. 쥐는 신나하며 정말로 먹어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석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쥐 친구들도 데려오라고 했지요. 쥐는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고는 사라졌답니다. 그날 밤부터 쥐들은 곳간의 쌀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먹었는데 김대감 댁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곳간지기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쌀이 평소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는데 자루에 구멍이 나 있고 쌀이 흩어져 있었답니다. 곳간지기는 황급히 김대감에게 보고했지요. 김대감이 곳간으로 와서 확인했습니다. 과연 쌀자루 여기저기에 구멍이 나 있었고 바닥에는 쌀알이 흩어져 있었는데 쥐 발자국도 보였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요. 이놈의 쥐들이 당장 쥐약을 뿌리고 고양이를 구해와라. 하인들이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쥐약을 뿌려도 쥐들은 교묘하게 피했는데 석동이가 미리 쥐들에게 조심하라고 일러뒀기 때문이었답니다. 고양이를 구해왔지만 쥐들은 고양이가 없을 때만 나타났지요. 한 달이 지나자 곳간의 쌀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김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는데 어느 날 아침 하인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쌀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너희들은 뭘 했느냐? 쥐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하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희도 최선을 다했사옵니다만 쥐들이 워낙 교활하옵니다. 김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변명 말고 당장 해결하지 못할까? 석동이는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척하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김대감이 화내는 소리를 들으니 속이 후련했는데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답니다. 다음으로 석동이는 닭들을 만났습니다. 김대감 댁에는 닭이 20마리쯤 있었는데 보통 날마다 10개 정도의 알을 낳곤 했답니다. 석동이는 밤에 달장으로 가서 닭들에게 부탁했지요. 며칠 동안 알을 낳지 말아 달라고 아니면 알을 숨겨 달라고 했답니다. 닭들은 의아해했지만 석동이가 평소에 먹이를 잘 챙겨주고 친절했던 걸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닭들은 알을 거의 낳지 않았는데 낳더라도 한두 개뿐이었답니다. 사흘 후 부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엌 노비가 황급히 김대감에게 달려가 보고했는데 석동이는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마님께 아뢰옵니다. 큰일 났사옵니다. 닭들이 알을 낳지 않사옵니다. 김대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알을 안 낳는다고 닭들이 병이라도 든 게냐? 부엌 노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닭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알만 낳지 않사옵니다. 김대감은 직접 달장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닭들은 멀쩡해 보였는데 병든 것 같지도 않았고 먹이도 잘 먹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알은 낳지 않았지요. 김대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로군. 쌀도 줄어들고 이제 닭도 이상해지고 석동이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김대감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김대감은 새 닭을 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장에 가서 닭 10마리를 사왔는데 하지만 새로 온 닭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석동이가 새 닭들에게도 부탁을 했기 때문이지요. 김대감은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대감은 무당을 불러왔는데
집안에 무슨 저주라도 걸린 게 아니냐고 물었답니다. 무당은 북을 치고 굿을 하며 귀신을 쫓는다고 했지요. 석동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당이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우스웠는데 귀신 때문이 아니라 석동이 때문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다음은 소 차례였습니다. 김대감 댁에는 소가 3마리 있었는데 밭을 갈고 수레를 끄는 중요한 일을 했답니다. 석동이는 밤에 외양간으로 가서 소들에게 부탁했지요. 며칠 동안 일을 하지 말아 달라고, 아무리 때려도 움직이지 말아 달라고 했답니다. 소들은 난처했지만 석동이가 평소에 잘 대해준 걸 생각하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소를 끌고 밭으로 갔는데 소가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하인이 채찍으로 때려도 소리를 질러도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하인 둘이서 소 주변을 맴돌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한 하인이 다른 하인에게 말했지요. 이놈의 소가 왜 이러는 게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다른 하인도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병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고집을 부리는 것 같네. 하인들은 김대감에게 보고했습니다. 김대감이 직접 외양간으로 왔는데 소를 보니 멀쩡해 보였답니다. 김대감은 직접 채찍을 들고 소를 때렸지만 소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김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쌀도 줄어들고 달도 알을 안 낳고 이제 소까지 말을 안 듣다니. 김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집안에 무슨 큰 애군이라도 낀 것 같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김대감은 다시 무당을 불렀고 무당은 집안에 큰 귀신이 붙었다고 하며 큰 굿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석동이는 밭에서 일하는 척하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김대감이 점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는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앞으로 더 큰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며칠 후 김대감은 마을의 훈장을 불러 상의했습니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는데 훈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알 수 없다고 했답니다. 석동이는 멀리서 그 대화를 엿들으며 웃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저 불쌍한 머슴일 뿐이니까요. 석동이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부터는 더 큰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지요. 2달이 지났습니다. 김대감 댁은 계속 이상한 일들로 시끄러웠는데 쌀은 계속 줄어들었고 달들은 여전히 알을 낳지 않았으며 소들은 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김대감은 무당을 3번이나 불러 굿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 댁에 무슨 큰 애군이 끼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조상의 묘가 잘못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집터가 나쁘다고 했으며 어떤 이는 김대감이 전생에 큰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온갖 소문이 마을에 퍼져 나갔답니다. 석동이는 이 모든 소문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추측을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석동이가 동물들과 함께 꾸민 일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지요. 석동이는 밭에서 일하는 척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했답니다. 김대감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줄어들고 있었고 하인들은 불안해했으며 아들 승우도 아버지를 보며 걱정하는 눈치였지요. 하지만 김대감은 여전히 노비들에게 함부로 대했는데 특히 순이를 못 살게 굴었답니다. 그런데 석동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김대감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것이었는데 양반에게 체면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석동이는 잘 알고 있었답니다. 체면이 깎이면 양반으로서의 권위도 무너지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도 잃게 될 테니까요. 어느 날 김대감 댁에 큰 손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양에서 온 높은 양반이 김대감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었는데 김참판이라는 분이었답니다.
김대감은 며칠 전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분주했는데 하인들을 닥달하며 한치의 실수도 없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석동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에 마당에 새들을 불러 모았는데 참새들, 까마귀들, 비둘기들이 석동이의 부름을 듣고 모여들었답니다. 석동이는 새들에게 조용히 부탁했지요. 내일 큰 손님이 오는데 마당에 모여서 시끄럽게 울어달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손님 근처에서 날아다니며 방해해달라고 했는데 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답니다. 석동이는 또 검둥이를 불러 내일 사랑채 근처에서 크게 짖어달라고 부탁했고 파리들에게도 음식 위를 날아다니며 방해해달라고 부탁했지요. 다음 날 아침 한양에서 온 김참판이 도착했습니다. 관복을 입고 하인넷을 데리고 왔는데 위험이 대단해 보였답니다. 김대감은 대문 밖까지 나가 맞이했는데 최대한 공손하게 예를 갖추며 안으로 모셨지요. 김대감이 공손하게 안으로 안내하는데 바로 그때 새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마리의 참새와 까마귀들이 마당으로 몰려와 요란하게 울어댔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시끄러운지 사람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짹짹 까악까악 구구구 하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김대감이 당황하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새들을 좀 쫓아내지 못할까? 하인들이 허둥지둥 새들을 쫓으려 했지만 새들은 날아올랐다가 다시 내려앉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마리를 쫓으면 10마리가 날아들었고 10마리를 쫓으면 20마리가 다시 왔는데 끝이 없었답니다. 김참판은 인상을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봤는데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지요. 김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참판 어르신, 면목이 없사옵니다. 요즘 집안에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서. 김참판은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겨우 사랑채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는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검둥이가 사랑채 밖에서 요란하게 짖어대고 있었는데 석동이가 미리 부탁해 둔 것이었지요. 김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데 하인을 불러 개를 조용히 시키라고 명령했답니다. 하인이 나가서 검둥이를 끌고 가려 했지만 검둥이는 더욱 크게 짖어댔고 하인이 매질을 하려 하자 검둥이는 하인의 바지를 물어뜯었지요. 밖에서 소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대감은 차를 대접하며 어색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참판은 한양 소식을 전하고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는데 밖에서 계속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대화가 자꾸 끊어졌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대감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밥상을 사랑채 마루에 차려놓고 식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파리떼가 몰려왔습니다. 수십 마리의 파리들이 음식 위를 날아다니며 앉았다 날아다녔는데 석동이가 미리 파리들에게도 부탁해 둔 것이었답니다. 김참판은 완전히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고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지요. 김참판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대감, 대개 집안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소이다. 김대감은 고개를 숙이며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참판 어르신. 최근 들어 집안에 이상한 일이 계속되고 있사옵니다. 김참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일찍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김대감은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답니다. 김참판은 아직 한식경도 머물지 않았는데 벌써 가겠다고 했지요. 김참판이 대문을 나서는데 마침 담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김참판의 관모 위에 똥을 쌌습니다. 하얀 똥이 검은 관모에 떨어졌는데 김참판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김대감은 기절할 것 같았지요. 김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판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하인아, 어서 닦아드리지 못할까. 하인들이 황급히 관모를 닦아드렸지만 김참판은
화가 난 표정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하인들을 이끌고 떠나버렸는데 뒷모습이 화가 잔뜩 난 것처럼 보였답니다. 김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망신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 얼굴이 새빨개져서 땅을 치며 분해했답니다. 하인들은 김대감의 눈치를 보며 멀찌감치 물러나 있었지요. 석동이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새빨개져서 분해하는 모습이 통쾌했는데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빗자루질을 계속했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집안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화를 냈습니다. 왜 새들을 제대로 쫓지 못했느냐고, 왜 개를 조용히 시키지 못했느냐고, 왜 파리를 없애지 못했느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었답니다. 누군가는 매를 맞기도 했지요.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대감 댁에 한양에서 큰 손님이 왔는데 새들이 난리를 쳤다고, 개가 지저댔다고, 심지어 까마귀가 손님 머리에 똥을 쌌다고 했답니다. 사람들은 김대감 댁이 정말로 큰 애군에 걸린 것 같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김대감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을 거라고 했지요. 김대감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었는데 집 밖으로 나가기도 꺼려졌답니다. 김대감의 아들 승우도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서 밖에 나가지 못했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부끄러워했지요. 석동이는 어머니 순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순이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김대감 댁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왠지 석동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들을 믿었고 아들이 뭔가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석동이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김대감에게 진짜 공포를 선사할 차례였는데 뱀들을 부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석동이는 밤마다 산으로 가서 뱀들을 찾아다녔고 뱀들에게 조만간 부탁할 일이 있다고 미리 이야기해 두었지요. 석동이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산으로 올라가 뱀들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뱀들이 경계했지만 석동이가 말을 걸자 신기해하며 다가왔답니다. 석동이는 뱀들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고 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와주겠다고 했지요. 석동이는 절대로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고, 그저 집 안에 나타나 겁만 주면 된다고 당부했답니다. 사흘 후밤 석동이는 산기슭에서 뱀들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뱀들이 나타났는데 100마리가 넘어 보였답니다. 큰 구렁이가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다고 했고 석동이는 고맙다며 뱀들을 김대감 댁으로 안내했지요. 뱀들은 조용히 담을 넘어 김대감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뱀은 곳간으로, 어떤 뱀은 부엌으로, 어떤 뱀은 사랑채와 안채로 흩어졌는데 모두 소리 없이 움직여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 때 안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뱀이야. 뱀이 나타났어요. 김대감의 부인이 지른 비명이었는데 방 안에서 뱀 한 마리를 발견한 것이었답니다. 계집종들이 황급히 달려왔고 곧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김대감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로 뱀 한 마리가 구석에 있었답니다. 김대감이 하인들을 불러 뱀을 잡으라고 소리쳤는데 바로 그때 부엌에서도 곳간에서도 사랑채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렸답니다. 집 안 곳곳에서 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김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뱀이 많은 거냐? 하인들이 허둥지둥 뱀을 쫓아다녔지만 한 마리를 쫓으면 다른 곳에서 또 나타났고 집 안 곳곳에서 뱀들이 발견되었는데 끝이 없어 보였답니다. 승우도 자기 방에서 뱀을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석동이는 자기 방에서
나와 소란스러운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나와 있었는데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석동이는 겉으로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답니다. 한밤중까지 소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인들이 겨우 뱀 몇 마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집 안 곳곳에서 뱀들이 나타났는데 김대감은 결국 사람들을 마당에 모았답니다. 사람들은 마당에 자리를 펴고 누웠지만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고 김대감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지요.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은 마을의 포수들을 불러왔습니다. 포수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뱀 몇 마리를 더 잡았지만 여전히 뱀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았는데 포수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상한 일이라고 중얼거렸답니다. 그날 밤도 뱀들이 나타났습니다. 석동이가 미리 뱀들에게 며칠 동안 계속 오라고 부탁해 뒀기 때문이었는데 김대감 댁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또 한 번 마당에서 밤을 새웠지요. 사흘째 되는 날 김대감의 부인이 쓰러져 친정집으로 갔고 승우도 친구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김대감은 혼자 남아 뱀들과 싸웠는데 밤마다 뱀이 나타나고 낮에는 포수들이 뱀을 잡고 하지만 밤이 되면 또 뱀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답니다. 김대감은 점점 지쳐갔는데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에는 핏발이 섰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대감 댁에 뱀이 수백 마리나 나타났다고, 김대감이 밤마다 마당에서 잔다고, 부인과 아들이 모두 도망쳤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김대감 댁이 완전히 저주를 받은 것 같다고 수군거렸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승우가 친구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석동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석동이가 밤이 깊었는데도 혼자 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승우는 이상해서 몰래 뒤를 밟았답니다. 석동이는 산기슭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승우는 나무 뒤에 숨어 멀리서 지켜봤는데 곧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어둠 속에서 뱀 몇 마리가 나타나 석동이 쪽으로 다가왔고 석동이는 전혀 놀라지 않고 뱀들을 보며 무언가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뱀들은 석동이 주위를 맴돌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승우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석동이가 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지요. 사람이 어떻게 뱀과 대화를 한단 말입니까? 승우는 조용히 돌아와 아버지를 찾았는데 김대감은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답니다.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상한 걸 봤습니다. 석동이가 밤에 산으로 가는데 뱀들이 석동이 근처에 나타났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술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 쌀이 줄어든 것도 닭이 알을 안 낳은 것도 소가 일을 안 한 것도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새들이 난리를 친 것도 모두 묘하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졌답니다. 김대감이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다. 승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평소에 집안의 동물들이 석동이만 보면 유난히 조용해집니다. 김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놈이 뭔가 수상하구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석동이가 동물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승우가 본 것도 어둠 속에서 본 것이라 확실하지 않았답니다. 김대감은 일단 석동이를 지켜보기로 했지요. 다음 날부터 김대감은 석동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석동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살펴봤는데 하지만 석동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만 열심히 했답니다. 아무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았지요. 석동이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밤에 산으로 올라가 뱀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만 와도 된다고 했는데 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든 부르면 오겠다고 했고 그날 밤부터
김대감 댁에 뱀이 나타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석동이는 몰랐습니다. 승우가 자기를 봤다는 것을, 그리고 김대감이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석동이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돼지들을 부를 계획을 세웠는데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답니다. 석동이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김대감이 자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하지만 석동이는 평소처럼 일만 열심히 했답니다. 밭을 갈고 물을 깃고 나무를 하며 성실하게 일했는데 김대감이 지켜봐도 아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김대감의 경계심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마도 승우가 잘못 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석동이는 그저 평범한 머슴일 뿐이었답니다. 김대감은 석동이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지요. 석동이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차례였는데 이번에는 돼지들을 부를 계획이었답니다. 돼지들은 뱀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세니 김대감 댁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어느 날 밤 석동이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는 야생 돼지들이 살고 있었는데 석동이는 조심스럽게 돼지들을 찾아다녔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큰 바위 근처에서 돼지 무리를 발견했지요. 돼지들은 석동이를 보고 경계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는데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 같았답니다. 석동이는 조용히 말을 걸었지요. 자기는 해치러 온 게 아니라 부탁하러 왔다고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답니다. 돼지들은 석동이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사람이 자기들 말을 알아듣다니 신기한 일이었는데 조심스럽게 다가와 석동이 주위에 앉았답니다. 석동이는 돼지들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김대감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지요. 돼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개했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석동이는 고맙다며 계획을 설명했답니다. 며칠 후 밤에 김대감 댁으로 와서 집안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부수고 난장판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요. 돼지들은 신이 났습니다. 평소에 사람들한테 쫓기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마음껏 난동을 부릴 수 있다니 좋은 일이라고 했답니다. 석동이는 하지만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고 물건만 부수라고 당부했는데 돼지들은 알겠다고 약속했지요. 사흘 후 밤이었습니다. 김대감 댁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 석동이는 몰래 대문 빗장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담장 근처에서 돼지들을 기다렸는데 곧 어둠 속에서 돼지들이 나타났답니다. 20마리쯤 되어 보였는데 큰 돼지도 있고 작은 돼지도 있었지요. 석동이는 돼지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돼지들은 조용히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왔는데 석동이는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주고 자기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답니다. 돼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당에 있던 물독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는데 큰 소리와 함께 물이 쏟아졌답니다. 이어서 곳간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쌀자루를 찢고 발바대며 쌀을 온 바닥에 흩어놓았지요. 소란 소리에 김대감이 깨어났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짐승 소리가 났답니다. 김대감이 황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마당에 돼지들이 가득했지요. 김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돼지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하인들도 하나둘씩 깨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보고는 모두 입을 떡 걸렸는데 돼지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답니다. 어떤 돼지는 장독대를 들이받아 장독대를 깨뜨렸고 어떤 돼지는 마당에 심어둔 화초들을 밟아 망가뜨렸지요. 승우도 뛰어나왔는데 돼지 한 마리가 사랑채 쪽으로 달려가는 걸 보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버지, 돼지들이 사랑채로 들어갑니다. 과연 돼지 몇 마리가 사랑채 문을 들이받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는데 책상을 넘어뜨리고 책들을 흩어놓고 병풍을 찢어 놓았답니다. 김대감이 황급히 사랑채로 달려갔지만 돼지들은 이미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밖으로 나왔지요. 하인들이 돼지들을 쫓으려 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돼지들을 몰아내려 했는데 하지만 돼지들은 힘이 셌답니다. 하인 하나가 돼지를 막으려다가 돼지가 들이받는 바람에 그대로 넘어졌고 다른 하인도 돼지한테 밀려 물독에 부딪혔지요. 김대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나와서 돼지들을 잡아라. 이놈들을 쫓아내지 못할까. 하지만 하인들도 겁이 났습니다. 돼지들이 워낙 크고 사나워서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었는데 괜히 다가갔다가 다칠 것 같았답니다. 돼지들은 마당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계속 물건들을 부수고 난장판을 만들었지요. 부엌 쪽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돼지들이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넘어뜨리고 그릇들을 깨뜨리고 있었는데 부엌 노비들이 겁에 질려 도망쳤답니다. 어떤 돼지는 안채 쪽으로 가서 마루를 밟아 부수고 방문을 들이받아 구멍을 냈지요. 한 시즌 동안 돼지들의 난동이 계속되었습니다. 김대감 댁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는데 곳간은 부서졌고 장독들은 깨졌고 사랑채와 안채는 엉망이 되었으며 마당의 화초들은 모두 짓밟혔답니다. 김대감은 그저 멀거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돼지들은 충분히 난동을 부린 후 조용히 대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석동이가 미리 대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돼지들은 산으로 돌아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김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뱀에 이어 이번에는 돼지까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자기를 괴롭히려는 것 같았지요. 승우가 아버지 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대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대문을 열어 돼지들을 들여보냈다는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범인이 집안에 있다는 뜻이었지요. 김대감은 벌떡 일어나 하인들과 노비들을 모두 마당에 모으라고 명령했답니다. 석동이도 다른 노비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웠는데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답니다. 하지만 김대감이 사람들을 모으는 걸 보니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요. 김대감이 모인 사람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대문을 열어 돼지들을 들여보냈다. 범인이 이 중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는데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궁금해했답니다. 석동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서 있었는데 김대감의 시선이 자기에게 머무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은 집안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인들부터 불렀는데 어젯밤 어디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가 대문 쪽으로 간 걸 봤는지 물었답니다. 하인들은 모두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대답했고 아무도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지요. 다음은 노비들 차례였습니다. 김대감은 노비들을 한 명씩 사랑채로 불러 신문했는데 얼굴도 무섭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도 차갑고 날카로웠답니다. 노비들은 모두 떨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지요. 석동이도 곧 불려갔습니다. 사랑채로 들어가니 김대감과 승우가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석동이를 매서운 눈으로 쳐다봤답니다. 석동이는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절을 했지요. 김대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석동아, 어젯밤 내가 어디 있었느냐? 석동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었사옵니다, 마님. 김대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밤에 밖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석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소란 소리를 듣고 깨어나 마당으로 나간 게 전부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답니다. 승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제가 밤에 석동이가 산으로 가는 걸 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뱀들이 석동이 근처에 나타났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이 석동이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내가 밤에 산으로 갔느냐? 석동이는 당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산책을 나갔을 뿐이라고. 뱀은 자기도 무서워서 황급히 도망쳤다고 했는데 승우 도련님이 잘못 보신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김대감은 석동이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는데 석동이가 대문을 열었다는 증거도 없었고 돼지들을 불렀다는 증거도 없었답니다. 김대감은 한참을 노려보다가 일단 나가라고 손을 휘저었지요. 석동이는 절을 하고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는데 거의 들킬 뻔했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전했지요. 증거가 없는 한 김대감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대감은 승우를 불러 상의했는데 석동이가 수상하니 계속 감시하자고 말했답니다. 만약 석동이가 또 밤에 나간다면 그때는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지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밤에 석동이를 감시하겠다고, 만약 석동이가 움직이면 바로 아버지께 알리겠다고 했답니다. 그날 밤부터 승우는 석동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가 자는 방 근처에 몰래 숨어서 지켜봤는데 혹시 석동이가 밖으로 나가는지 확인했답니다. 하지만 석동이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석동이는 승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밤에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멈췄는데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게 분명했답니다. 석동이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와 계획을 바꾸기로 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승우는 밤마다 석동이를 감시했지만 석동이는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는데 김대감은 점점 짜증이 났답니다. 혹시 자기들이 잘못 의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석동이의 어머니 순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낮 동안 일을 하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는데 다른 노비들이 황급히 순이를 방으로 옮겼답니다. 석동이는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우며 간호했지요. 순이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렸는데 석동이의 손을 잡고 힘없이 말했답니다. 석동아, 엄마가 곧 죽을 것 같구나. 엄마가 죽으면 너는 어떻게 하니? 걱정이라고 했지요. 석동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고, 자기가 꼭 살려낸다고 말했는데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답니다. 이제 엄마는 지쳤다고, 더 이상 김대감을 섬기며 사는 게 힘들다고 했지요. 석동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고생한 게 모두 김대감 때문이었는데 석동이는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답니다. 반드시 김대감에게 복수하겠다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다짐했지요. 다음 날 아침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순이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었는데 오랫동안 무리한 일을 해서 몸이 많이 상했다고 했답니다. 약을 지어주긴 했지만 완전히 회복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지요. 김대감은 의원 비용을 내기 싫어했습니다. 노비 하나 때문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마을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약값을 냈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지요. 석동이는 김대감의 그런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김대감 집안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와서